오늘은 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 페루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페루는 정말 끝내주게 흥미로운 나라이자 특히 우리나라와 매우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일종의 숨은 연인 같은 나라입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페루군이 쓰는 제식 소총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2년 동안 사귄 애인보다도 더 애틋한 존재이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묵묵히 옆에서 함께 버텨주며 그 수많은 밤을 함께 세웠던 고마운 애인과도 같은 바로 K2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페루에 수출하게 된 대한민국 방산 아이돌의 최신 슈퍼스타인 K808 장갑차의 경우 이 페루 수출을 시작으로 앞으로 남아메리카를 씹어 먹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 거기다가 뜬금없이 대왕 오징어 이야기까지 좀 할 말이 많아 오늘 영상은 갈 길이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그 전에 먼저 이 사진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페루의 고대의 유적인 쿠스코에 남아있는 일종의 돌담들인데 언뜻 보기에는 그냥 큰 돌 몇 개 쌓아놓은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돌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가 일직선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것의 묘한 형태로 서로 붙어있는 이 바위들 사이의 틈은 얇은 면도칼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서로 아구가 맞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바위들은 마치 무슨 웨이브를 타는 것처럼 엄청나게 함께 휘어있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 모든 휨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구가 완벽하게 빈틈없이 붙어 있습니다. 이집트 유물에도 이런 비슷한 거대 석조 유적들이 많기는 한데 둘이 같으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집트의 경우에는 거의 다 직선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페루의 유적들은 거의 다가 부드러운 곡선이며 또 바위마다 이렇게 손잡이 비슷하게 생긴 일명의 돌꼭지들이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진은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이건 미국의 B2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것보다 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게 작은 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략 보통 이만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가장 단단하다는 화강암들입니다. 일단 이건 이집트 피라미드의 경우에도 그 채석장이 피라미드 현장에서 무려 500km가 넘는 곳에 떨어져 있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이 유적지 주변에는 이런 화강암을 채석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즉 어딘가에서 이 거대한 돌덩어리들을 캐내다가 그걸 여기 해발 2500m 높이의 산 꼭대기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교한 수준으로 다듬어서 쌓아 올린 후 이 모든 황당한 작업을 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이 건축물이 만들어졌던 당시 페루인들은 당연히 돌을 들어 올리는 기중기 같은 것도 없었고 또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금속 도구는 구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는 매우 희한하게도 이렇게 이상하게 후두부가 길어 뇌 용량이 거대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두개골들도 꽤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 거대한 벽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특히 저 돌꼭지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고대 티베트가 피라미드를 비롯한 저런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 제작에 있어 어떤 결정적인 하이테크 기술을 제공했는지 조금 알고는 있지만 이제 슬슬 장갑차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괜히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실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 참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예 작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만 모아서 스페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페루에는 이런 고대 석조 유적들 외에도 오직 하늘에서만 보이는 지상의 거대한 그림인 나스카 유적 또한 바로 이 페루에 있습니다. 대략 3000년 전에 그려진 것들로 추정되고 있는 이 그림들은 앞서도 말했듯 너무 커서 오직 하늘에서만 그 형체를 볼 수 있으며 아주 큰 그림은 그 길이가 2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 페루 사람들은 고도의 측정 도구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런 엄청난 그림들을 이토록 정확하게 지상에 그려 남겨놓은 것입니다. 페루는 그 유명한 마야와 아즈텍 그리고 잉카 문명의 발상지로 말하자면 거대했던 고대 로마 제국에서 그 이태리 로마가 차지하는 남미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으로
나중에 그 사악한 스페인 군인들이 찾아와서 유럽 버전의 문화 대혁명 수준으로 다 훔쳐가고 또 다 파괴하고 때려 부셔버리는 바람에 그 신비한 기록들이 모두 사라져버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약 500년 전부터 이전 수천 년 동안 이 페루라는 나라는 정말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히스토리만큼이나 엄청난 생명체가 페루 앞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거의 20m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가 바로 그것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페루인들은 이 대왕 오징어를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 많은 대왕 오징어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짬뽕의 나라 한국입니다. 단무지 없는 짜장면이라 치즈가 없는 피자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듯이 오징어가 없는 짬뽕은 마치 신성 모독과도 같은 것으로 제 아무리 많은 꼬들꼬들 돼지고기를 넣어준다고 해도 그 길쭉하고 두툼한 오징어를 씹으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 무엇으로도 절대 대신할 수 없으며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꾸준히 많이 팔리는 면 요리는 아마도 짬뽕이기 때문에 페루의 그 무서운 잉카 후예들이 잡아올리는 엄청난 양의 대왕 오징어들의 최대 수입국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기들은 절대 먹지도 쳐다보기도 힘들어하는 골뱅이를 매년 수만 톤씩 잡아다 전량을 다 한국에다 수출하는 영국의 어부들처럼 또 우리에게 막판에 K2 전차 뒤통수를 친 것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까이며 고통받아야 마땅할 노르웨이의 칸고등어처럼 우리 한국인들은 진짜 세계 여러 나라의 어부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페루에게 드디어 우리도 무언가 엄청난 것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왕 오징어 이상으로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가진 전장의 포식자인 바로 K808 장갑차입니다. 우리 장갑차는 원래 그 레드백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콜라에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있으며 컴퓨터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수지와 혜정이가 있듯이 대한민국 무기에는 바로 하나와 현대 로템이라는 두 거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호주에 가서 캥거루들과 함께 뛰어놀게 될 레드백의 경우 요즘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잘 나가는 한화. 그러나 올해 시즌에는 드디어 처음에는 이번엔 뭔가 좀 되는가 싶더니만 다시금 팬들을 인내의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 전설의 야구팀을 보유한 바로 그 한화에서 제작한 궤도형 장갑차이고 뭔가 서울 올림픽 느낌이 나는 이 K808은 전세계 최강 전차인 K2를 만드는 바로 그 현대 로템에서 제작한 궤도 대신 거대한 바퀴가 달린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둘 다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각각의 강점이 뚜렷한 전세계 최상급 퀄리티의 괴물 무기들입니다. 대신 이 차륜형 장갑차의 경우 바퀴가 달려있어 특히 기동이 엄청 빠르고 또 그래서 평야에서 벌어지는 전면전과 같은 진짜 거대한 전투들보다는 도심에서 벌어지는 시가전이나 대테러전에 엄청나게 특화된 말하자면 도시형 전천후 전차와도 같은 무기이기 때문에 페루처럼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위쪽에 북한이 없어 딱히 거대한 전면전 같은 위험이 없는 국가들에서 국지전과 저강도 전투를 담당하는 데 있어 넘칠 만큼의 전투력을 가진 든든한 무기입니다. 참고로 현재 폴란드도 이 K808 장갑차 시리즈를 기존 K2나 K9 수준으로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폴란드에 공장을 지어 현지 생산하는 것을 지금 현대와 의논하고 있을 정도로 아마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 뉴스를 많이 듣게 될 지금 뜨고 있는 새로운 아이돌 무기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나라 무기들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걸 일부러 이렇게 멋있게 만든 것은 아닐 텐데 정말 보면 볼수록 끝내주게 멋있습니다. 특히 이 오리지널 K808도 너무 멋있지만 작년 11월에 공개된 최신형 모델인 이 K808N 웨이브 모델은 마치 아바타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망치 코뿔소 괴물처럼 무슨 만화에서나 나올 법하게 무지막지하게 생겼는데 주말에 이거 타고 강남 거리 천천히 한번 싹 돌아주면 전화번호 엄청 많이 받을 것처럼 정말 너무도 멋있습니다. 의외로 페루가 물건 보는 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 페루의 제식소총도 우리 K2입니다. 이 사람들 옛날 그 아즈텍의 후예들답게 무기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방사는 최고의 르네상스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객인 유럽과 중동에서는 이미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수출국으로 올라서고 있으며 섬 미국인 호주도 빠르게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곳이 바로 남미와 동남아입니다.
이곳들 특징은 커다란 전면전의 위협이 없고 또 국가들의 방산 예산이 그리 크지 않아 K2나 K9 또는 천무나 보라매 같은 아주 비싼 하이엔드급 최강 무기들 대신 장갑차나 FA-50과 같은 중간급 무기들을 국가들마다 조금씩 필요한 만큼 구입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그럼에도 그 모든 합의 크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자 또 인도네시아나 태국 또는 여기 페루처럼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또 바로 그 남미와 동남아이기 때문에 동남아의 경우 이미 군함과 잠수함 그리고 FA-50 위주로 순조롭게 한국 무기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남미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는 시장 개척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페루의 K808 장갑차 수출로 인해 이제 남미의 국가들도 한국 무기로 모두 깔맞춤 구입하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한국 무기 쇼핑 블랙홀에 거부할 수 없는 문이 열린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앞으로 이 불필요하게 멋지게 생긴 우리 K808 장갑차가 남미 전역의 정글과 사막 그리고 고원을 누비게 되는 날을 하루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